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제가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책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의 주제가 돈인데요. 책 속에 돈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책은 미국의 가계부 전문가이자 와인앱 CEO인 제시 맥캄이 쓴 책, 매달 무조건 돈이 남는 예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월급 받으면 며칠 안에 통장이 텅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돈이 남는다면 상당히 솔깃한 주제의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 10월 25일 성림출판에서 출간을 했고요. 예산관리, 가계부, 소비지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시 맥캄은 학생 때 결혼을 한 학생 부부였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지출해야 될 돈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엑셀로 가계부를 만들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요. 본인이 쓰고 주변에 적용한 결과 예산관리에 와인앱을 개발했습니다. 와인앱은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고요. 돈에 시달리느라고 정작 바라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와인앱을 개발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에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 맥캄은 현재 예산관리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교육회사 와인앱의 CEO로 활동 중입니다. 본인이 가계부를 만들어서 직접 경험하고 개선하면서 결국은 가계부 전문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원칙과 플러스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돈마다 역할을 맡겨라. 두 번째, 실질적인 비용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유연하게 대처하라. 네 번째, 돈을 묵혀라. 플러스 1은 가계부 리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장만 봐서는 선뜻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돈마다 역할을 맡겨라인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일상적으로 휴대폰이나 식비, 이런 비용들이 고정적으로 소비 지출이 되고요. 또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매달 들어온 돈으로 이 부분을 다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들어온 돈은 범위 내에서 소비 지출과 저축과 부채 상환이 모두 이루어져서 일단은 제로로 만들어지고요. 최선은 거기서 돈이 더 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지출들을 나열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특별히 미래를 위한 저축이 중요하다, 아니면 부채 상환이 중요하다, 이런 가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지출들을 쭉 나열해 놓고 우선순위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채 상환을 하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식비가 제일 1순위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매월 버는 돈에서 이 지출과 저축과 부채가 다 같이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항목마다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기록해 나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으로 예산 안에서 지출이나 저축이나 부채 상환을 하는 것이 제1원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실질적인 비용을 받아들여라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매월 발생하는 지출과 달리 비정기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기 지출이라 하면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세금, 추석 같은 명절 비용, 경조사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되지만 매년 이런 지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달 받은 월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가 120만 원이고 연 1회 내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야 될 때 들어온 월급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그대로 아까 제1원칙과 함께 준비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 지출 관리의 핵심은 비정기 지출이 핵심입니다. 보통 매달 고정적인 지출만 발생할 때는 가계부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정기 지출이 발생할 때는 가계부가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유연하게 대처하라입니다. 예산을 배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식비로 30만 원을 배정해 놨는데 그달에 예기치 않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방문을 해서 외식비를 초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지 말고요. 다른 예산에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그달 가계부가 펑크가 나지 않을 것을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거지 초과 지출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식비를 조금 더 쓴 거를 예를 들면 옷을 사는 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도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수입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 사용을 했다면 다른 거는 좀 덜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건 제 경험인데 예비비로 모아놓으면 이럴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죠. 외식비에 이번 달에 5만 원이 남았고 옷 사는 비용에 2만 원이 나왔다면 예비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남은 것을 다음 달 월급 받기 전에 옮겨 놓았다가 초과 지출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재배정하는 데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평소에 예비비로 떼놓은 데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계부 쓰는 원칙을 포기하지도 바꾸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돈을 묵혀라인데요. 이번 달 들어와서 이번 달 지출이 다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돈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이번 달의 지출을 이번 달 수입으로 하지 말고 지난달에 벌은 수입으로 이번 달 지출을 한다면 돈이 그만큼 묵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계 재정이 탄탄해지는 거고요. 가계부를 계속 쓰다 보면 돈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6개월 전에 들어온 수입으로 이번 달 지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탄탄한 가계 재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를 쓰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플러스 1은 가계부 리셋입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항상 가계부를 써도 뻔하기도 하고요. 또 뻥크가 나면 원래 뭔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의욕도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멀어지고 싶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가계부 쓰기 얘기를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일마다 한 번씩 결심을 하면 평생 이 습관은 이루어지고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반복된 행위에 의해서 굳어집니다. 가계부 쓰기를 하시다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럴 때는 먼저 지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쭉 배열해 놓고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본 후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다시 예산을 정해서 가계부 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100번 낫다는 게 제시 베캄의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가계부 쓰는 것을 포기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돈이 펑펑 남아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것을 느끼기 싫어서 포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저자가 강조하듯이 다시 한번 지출을 나열해보고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예산을 짜고 다시 써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들어온 수입에서 지출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나라도 요새 주 52시간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데요. 철인이 아닌 이상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본인의 노하우나 기술로 적은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시 베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4가지 원칙과 플러스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가계부 쓰기는 처음에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지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지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카드 영수증 한 장으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 이번 달에 좀 덜 썼네, 더 썼네 이러면서 지나가시는데요. 내가 돈을 관리하고 싶고 돈을 모으고 불리고 싶다면 가계부 쓰기는 정말 처음에 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습관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출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보다는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본인이 마음을 급하게 먹었던 것보다도 더 늦게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소비 지출에 관한 철저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의 행태나 습관들을 체크한 후에 거기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아껴보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맞춰 살면 대박은 없더라도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를 안 쓰셨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만은 꼭 써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